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은 진짜 이유. 우리는 절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미국이 항상 외치는 구호입니다. 자급자족 미국 우선주의 리쇼어링. 온갖 정책을 쏟아내며 독립을 강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국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전기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군사기지,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한국 기업 3곳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전력망이 무너지면 미국도 무너진다. 2023년 미국 국토안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첫 문장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식 경고였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일차 신호등이 멈추고 교통이 마비됩니다. 2일차 주유소가 작동을 멈춰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3일차 병원의 생명유지장치가 배터리를 다 소모하고 멈춥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전국 물류가 완전히 정지하고 한 달 안에 식량과 의약품 공급이 중단됩니다. 통신망이 무너지고 치안이 붕괴되며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은 SF 영화 속 디스토피아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핵전쟁보다, 테러보다, 팬데믹보다 더 빠르게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 바로 전력망 붕괴입니다. 왜일까요? 현대 사회는 전기 위에 세워진 거대한 탑과 같기 때문입니다. 금융, 의료, 국방, 통신, 물류. 모든 시스템이 전기 없이는 단 1시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력망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전력 설비 상당수는 30년 이상 된 노후 장비입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전력망의 핵심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만들까요? 그리고 그 부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력망의 치명적 약점, 변압기입니다. 전력망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전소? 송전탑? 아닙니다. 정답은 초대형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전력망의 심장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수십만 볼트의 고압 전기를 가정과 공장에서 쓸 수 있는 220B로 변환하는 핵심 장비죠. 이게 없으면 전기를 만들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변압기가 엄청나게 크고 비싸고 만들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초대형 변압기 한 대의 가격은 약 200억 원입니다. 무게는 수백 톤에 달하고 크기는 3층 건물만 합니다. 특수 제작된 트레일러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설치에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더 심각한 건 고장이 나면 대체할 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제작 기간은 최소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립니다. 주문부터 납품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 설치된 변압기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노후 설비입니다. 설계 수명을 훌쩍 넘긴 장비들이 지금도 미국의 전력망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한 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지역 전체가 정전됩니다. 미군 기지도, 구글 데이터 센터도, 대형 병원도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백업 발전기? 며칠은 버틸 수 있겠죠. 하지만 변압기 제작에 2년이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2013년 캘리포니아의 한 변전소에서 실제로 변압기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소총으로 변압기를 파괴했고 복구에 27일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예비 장비가 있어서 그나마 한 달 만에 끝났지만 만약 예비 장비가 없었다면 미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변압기를 국가안보 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변압기를 미국은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까요? 미국이 지금 초비상인 이유는 지금 미국은 전력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폭탄, 노후 설비 교체 시기 도래. 1970년에서 80년대에 설치된 변압기들이 이제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 변압기의 60% 이상이 교체 시기를 넘겼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교체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미뤄왔고 이제 한꺼번에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두 번째 폭탄, AI 혁명으로 인한 전력 수요 폭발. 챗GPT 하나를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소도시 하나를 밝힐 만한 전력입니다. 하루 평균 1억 명이 사용하는 챗GPT의 전력 소비량은
연간 약 50만 가구가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문제는 AI 서비스가 챗GPT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메타의 라마, 아마존의 AI 서비스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각 데이터 센터는 소형 도시만큼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3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지 않으면 미국의 AI 산업은 전기 부족으로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대의 전기는 곧 국가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이미 전력망 확충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력망을 제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초대형 변압기를 미친 듯이 발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수천 대의 변압기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걸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초대형 변압기입니다. 그냥 공장 지어서 대량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형 변압기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공장만 지으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극도의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변압기 내부에는 수천 개의 코일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감겨 있어야 합니다. 단 1만 어긋나도 전기 손실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코일은 수십만 볼트의 고압 전기를 견뎌야 하므로 절연 처리도 완벽해야 합니다. 하나의 변압기를 만드는데 수천 시간의 수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송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완성된 변압기는 무게가 20만 400톤에 달합니다. 일반 트럭으로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특수 제작된 트레일러가 필요합니다. 도로폭, 다리 하중, 터널 높이 등을 모두 고려해 경로를 설계해야 하고 때로는 도로를 임시로 폐쇄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항구에서 현장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데만 수주가 걸립니다. 셋째, 설치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입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고 수천 개의 볼트로 고정하며 고압 케이블을 연결하고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숙련된 엔지니어 수십 명이 수개월간 작업해야 한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간의 실내 축적이 필요합니다. 한 번 설치하면 3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중간에 고장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므로 구매자는 검증된 제조사만 선택합니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20년간의 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적자를 견뎌낼 자본력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2곳뿐입니다. 독일과 한국입니다. 중국도 시도했지만 품질 문제로 미국 시장에서 퇴출됐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력 산업 투자를 축소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과 한국 중 왜 한국이 선택받았을까요?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기술력만 놓고 보면 독일과 한국은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정밀 제조 강국이고 둘 다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은 점점 더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납기 준수. 한국 기업들은 약속한 날짜를 칼같이 지킵니다. 계약서에 2년 후 3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정확히 그날 납품합니다. 심지어 팬데믹 기간에도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며 일정을 지켰습니다. 반면 독일 기업들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납기가 자주 늦어집니다. 유럽의 노동법과 복잡한 규제 때문에 생산 일정 조율이 어렵고 최근 몇 년간은 에너지 위기로 공장 가동률도 불안정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AI 붐에 맞춰 빠르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데 납기 지연은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 가격 경쟁력. 같은 품질이라면 가격이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량 생산 체계와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로 독일 대비 1015% 저렴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한 대당 200억 원인 변압기를 수천 대 주문한다면 이 차이는 수조 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 품질 안정성. 한국 기업들이 만든 변압기는 고장률이 극히 낮습니다. 효성중공업의 경우 지난 20년간 납품한 변압기 중 중대 결함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설치하면 30년 이상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네 번째 이유, 현지화 전략.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조지아주에 공장을 증설했고 HD현대일렉트릭은 텍사스에 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운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도 충족시킵니다. 형식적으로는 미국산이지만 핵심 기술과 노하우는 한국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싼 것보다 절대 안 고장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한번 신뢰한 공급업체는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왔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장악했을까요? 세계 시장을 장악한 한국 3대장은 누구일까요? 한국의 초대형 변압기 시장은 세 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출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인프라를 떠받치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효성중공업 글로벌 1위의 저력.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대 변압기 제조사입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만 35%에 달합니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 변압기를 공급해왔고 40년 넘게 쌓은 신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효성의 강점은 초대형 변압기 분야입니다. 80만 볼트급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효성과 독일 지멘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발전소,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는 대부분 효성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 효성은 조지아주 공장에 5억 달러를 추가 투자했습니다. 연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AI 붐과 전력망 교체 수요를 잡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고 이미 향후 5년치 물량이 예약된 상태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 기술력으로 승부. HD현대일렉트릭의 현대일렉트릭은 기술 혁신으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변압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기존 변압기는 냉각을 위해 절연유를 사용하는데 이 기름이 환경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 미국 환경청 EPA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등 환경 규제가 엄격한 주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를 대량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4년 HD현대일렉트릭은 텍사스에 새 공장 건설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3억 달러이고 완공되면 연간 500대 이상의 초대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는 미국 내 전력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입니다. LS일렉트릭 틈새 시장의 강자. LS일렉트릭은 중형 변압기와 특수 변압기 분야의 강점이 있습니다. 미군 기지, 병원, 대학 캠퍼스 등 중소규모 시설에 최적화된 제품을 공급합니다. 특히 미군과의 관계가 탄탄합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에 수십 년간 장비를 공급하며 쌓은 신뢰가 미국 본토로 확장됐습니다. 최근에는 미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에 특수 변압기를 납품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업의 공통점. 미국 인프라의 필수 파트너.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력 인프라를 함께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는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들 없이는 전력망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수출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요? 변압기는 이제 전략 자산이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산업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산업을 넘어선 지정학입니다. 전력망은 더 이상 단순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2018년부터 전력망을 국가 필수 인프라 1순위로 분류했습니다. 왜일까요? 전력망이 마비되면 군대도, 정보기관도, 정부도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이를 목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소와 변전소를 집중 공격했고 키이우는 한겨울에 전기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전력망은 핵심 표적입니다. 미국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전력망의 핵심 부품인 변압기를 외국에 의존하는 현실이 불편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략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은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기업들이 변압기 제조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GE, 웨스팅하우스 같은 강력한 전력 장비 제조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990년대부터 제조업을 포기하고 금융과 서비스로 사업을 전환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숙련 엔지니어들은 은퇴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다시 제조 능력을 회복하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30년간 사라진 생태계를 되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공장을 지어도 숙련된 인력을 구할 수 없고 공급망도 없고 노하우도 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리쇼어링을 외치며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변압기만큼은 여전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엄청난 전략적 자산입니다. 미국의 전력망, 군사기지, AI 데이터 센터가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70년 후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는 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이것이 진짜 경제 패권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국은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 전력 기술의 미래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의 변압기 독점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좋은 소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2030년까지 AI 산업이 소비하는 전력은 현재의 10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가 AI 시대의 새로운 석유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40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가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는 수만 대의 초계속 오후 219대형 변압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기존 노후 설비 교체까지 고려하면 향후 20년간 변압기 수요는 천문학적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AI 시대에 맞춘 차세대 변압기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 경쟁자들이 노리고 있다. 물론 위협도 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으로 변압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품질은 한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격 경쟁력으로 개도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자체 제조 능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변압기 사업 재진입을 검토 중이고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사라진 생태계를 되살리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전략 기술 격차 유지 현지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기술 혁신으로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리고 동시에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효성은 세계 최초로 100만 볼트급 초고압 변압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HD현대일렉트릭은 AI로 고장을 예측하는 스마트 변압기를 상용화했습니다. LS일렉트릭은 모듈형 변압기로 설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미국에 총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파트너입니다. 전기의 시대 한국이 중심에 있다. 전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AI든 전기차든 로봇이든 모든 기술은 결국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핵심 장비를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형 변압기 기술은 이제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 무기입니다. 세계 최강국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한국만의 카드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이어 변압기까지 한국은 이제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